자, 이번 2021년 10월 시장 결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멘탈이 탈탈 털리는 한 달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으며 주식시장의 리스크와 난이도가 많이 증가해 있습니다. 종목은 분명히 많았는데 위축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 달은 평소보다 매매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매매가 평소보다 많이 줄어서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도 세금만 2천만 원이나 내면서 매매를 계속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진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한 게 뭐냐면 수익 보고 뺏기고 수익 보고 뺏기고 또 수익 보고 뺏기고 거의 한 달 동안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손실을 방어한 것만으로도 다행인 게 정답이지만 계속 뺏기다 보면 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 위축된 심리를 또다시 어떻게 회복하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매할 때마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올라가다가 또 뺏진 않을까 이 생각부터 들기 때문에 무너진 심리를 회복하는 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뺏긴 것만 없었더라면 5천 정도는 수익이 났겠지만 계속 위축이 되고 매매가 꼬이다 보니까 자꾸 잡생각만 많이 들어서 참는다고 혼났습니다. 자, 이번 달 손익 내역인데 지난 3개월에 비해서 많이 초라해졌습니다. 저의 매매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종목 상황에 따라서 매번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0월 시작하기 전 목표인 딱 본전만 하자를 지켰으며 11월 시장도 역시나 큰 기대는 없이 본전만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3개월에 비해 금액이 초라해졌지만 역시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안 좋을 때 잘 살아있어야 나중에 언젠가 좋아질 수가 있으며 그때 다시 수익을 크게 늘릴 기회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 본 계좌입니다. 이번 달도 역시나 신나게 거래세를 냈는데 평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입출금이 많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여러 계좌를 운영하고 은행 연계된 계좌가 제 주계좌밖에 없어서 키움증권의 다른 계좌로 입출금 하는 방법이 이 계좌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있다 해도 입출금이 굉장히 불편해서 같은 키움 간 이체가 반복되고 공모주 관련 매매가 있다 보니까 입출금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돈을 다른 키움증권 계좌에 다 보관을 해놨다가 공모주 청약할 거 있으면은 본 계좌로 그 돈을 끌어와서 본 계좌에서 은행으로 출금하고 다른 증권사로 출금하고 또 입금해서 다시 넣어놓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입출금이 많은 것입니다. 그냥 중앙관리실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본 계좌에서 투자 평자는 1억입니다. 즉 한 달간 실매매는 1억 가지고만 매매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월말 예탁자산 이건 많이 들어있을 때도 있고 적게 들어있을 때도 있는데 그냥 제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일에 돈 맞춰가지고 넣어 놓으면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키움의 다른 계좌에서도 300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계좌 여기서 스윙하다가 매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매매 비용이 2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데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해가지고 손익이 마이너스 623만 원이 찍혔습니다.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많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원래 이 본 계좌도 손익이 1100만 원 정도 찍혀 있었는데 마지막 주 동안 600만 원이 날아가고 여기서도 또 600만 원 날아가면서 마지막에 다 망가졌는데 만약에 손절까지 못하고 계속 버텼더라면 이번 달은 아마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시장 느낀 점, 문제점, 그리고 매매 방법, 11월 시장의 목표와 주의점, 그리고 멘탈 관리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시장의 느낀 점과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종목은 많았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중간도 없이 내려가고 중간도 없이 올라가고 시장에 기대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매매할 종목이 많았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과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그리고 엔터주,
올라가는 종목들 끝까지 올라가는 거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생각이 많아져서 그걸 추격 매수를 고점에서 해야 되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개인이 살 때까지 중간도 없이 그냥 끝까지 올려버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라는 생각과 욕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펄어비스 같은 거, 그냥 기관 투자자가 매수 시작했다 하면은 개인들이 고점에 살 때까지 그냥 끝까지 매수하다가 언젠간 이렇게 폭탄을 투하해 버립니다. 이번 달은 종목은 정말 많았고 대박날 기회는 충분하긴 했는데 이거를 계속 엇박자 나고 놓치다 보니까 욕심만 많아졌습니다. 나는 잘 안 되는데 옆에서 막 대박나고 이러니까 욕심만 많아져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억지로 따라 하려 하고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 종목 선정은 정말 완벽했다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제가 생각이 정말 많아가지고 뭐 펄어비스라든지 전부 다 상승 초기에 원래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던 것인데 아마 이때부터 설명을 시작했을 겁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관심주에 속해 있어서 빠지지 않고 올라왔다는 거. 종목들을 전부 다 초기에 발견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매수만 했다면 대박날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제가 잡생각이 많고 또 엉덩이가 무겁지 않고 과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기다릴 줄 모르니까 이게 엇갈리면서 실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종목 선정은 완벽했다 생각합니다.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도 제가 이때쯤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3거래일 동안 급하게 중간도 없이 기관 투자 수급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이거를 또 생각이 많아져서 쉽게 따라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7만 원짜리가 3일 만에 갑자기 20%가 올랐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따라갔다가 물리면 어쩌지? 조금만 쉬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많아지니까 매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도 없이 끝까지 오르는 겁니다. 이것도 심하다 싶었는데 신고가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급등. 이번 달은 이게 문제였습니다. 종목들을 잘 고르긴 했지만 너무 중간도 없이 수직으로 올려버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타이밍이 엇갈리면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정말 무서운데 요즘에는 정말 쉽게 뺏어버립니다.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이랬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요즘에는 고점 터치 즉시 또는 근처까지 상승, 고점을 뚫어줄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하락 패턴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또 돌파 시도하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무너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서 겪다 보니까 종목을 잘 골라내도 과감하게 매수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서 별표를 해놨습니다. 돈이 쉽게 파쇄가 된다. 이거는 제 느낌이긴 한데 제가 올해 이런 적이 잘 없었습니다. 올해 시장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매매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돈이 너무 쉽게 파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실수를 해도 한 번 매매 손실 금액이 50에서 100, 보통은 50 안에서 끊어냅니다. 본전 손절하면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쯤에서 다 끊어내는데 최소 10에서 50, 본전 손절을 한다더라도 플러스에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면 그냥 플러스 소수점이라도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매매할 때 손실 금액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잘못하면은 막 손실 금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매매해도 기본 100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망설여도 300.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종목은 많고 자이언트 스텝이나 펄어비스처럼 중간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이것처럼 잘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버티면은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무너집니다. 단타 실수에도 무너지고 또 가지고 가려 하면은 한 방에 무너져서 이 큰 금액이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대박나는 종목도 많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잘못 매매했을 경우에 돈이 정말 쉽게 날아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뭐 한 번 매매 실수할 때마다 수백만 원이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 버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얼마를 벌었든 간에 한 번 매매에 이런 금액이 날아간다면 당연히 자신감이 하락하고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이 자신감이 하락하고 심리 위축, 이런 패턴들과 상황 때문에 이번 달에 문제점이 되었으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매 금액을 줄여가지고 뭐 저번 달처럼 크게 돈 벌 생각보다는 천천히 다시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11월 시장은 별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하락한 자신감 회복하고 심리를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매매 방법이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당분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통할 때가 있고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통한다 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신고가 찍고도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리거나 좀 정도가 지나친 종목들이 많아서 달리는 말에 고점에서 올라타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으며, 최근에 많이 몇 배씩 급등한 종목들, 이런 것들도 함부로 매매하다가 누군가는 크게 당할 수 있으므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걸 금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기 종목 눌림목 11월도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을 눌림목 매매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오르고 이제 첫 출발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할 생각이며, 단기간에 몇 배씩 오른 종목은 관심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1월 시장 목표와 주의. 첫 번째는 당연히 본전입니다. 11월은 별 기대도 하지 않고 위축된 심리만 회복해도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할 만한 신규주가 많이 상장합니다. 11월 보시면 청약 일정도 많이 잡혔고, 특히나 카카오페이, 그 전에 카카오뱅크가 잘 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승부를 보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관의 수요 예측 대박 종목들과 상장주들로 그 전에 손실봤던 금액을 회복하려는 그런 투기 심리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카카오뱅크 때문에 혹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공하면은 진짜 초대박이겠지만 만약에 실패해 버린다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것들 보시면 카카오페이는 초대형이라서 뭐 이거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잘못될 경우, 그 잘못될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월에 힘들었다고 한 방에 회복하겠다는 마음으로 혹할 만한 신규주에 좀 무리를 해서 접근했다가 올라가면은 대박이지만 만약에 실패한다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해야 될 게 주요 테마들이 10월 동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고점 매수를 주의해야 됩니다. 많이 오른 것들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 고점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또 펄어비스나 그동안 게임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아직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10월처럼 이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오른 상태라서 고점에 함부로 매수하는 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눈과 귀 닫고 남과 비교 금지. 남이 돈 벌었다는 소식 들으면 당연히 욕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돈 버는데 왜 나만 못 벌지? 옆에서 돈 버는데, 뭐 옆에서 이런 종목들 날아가는데 왜 내가 가진 종목만 계속 내리는 거지? 이렇게 비교하고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욕심만 생기고 내동매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가 없어도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무너지는 거 정말 쉽습니다. 내가 한 방에 500만 원 많이 날렸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500만 원, 추가로 1000만 원, 추가로 날아가는 금액이 우습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 무너지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조건이 안 좋고 불리한 시장에서 잘 살아남아야 나중에 다시 좋아졌을 때 종목들, 나와 맞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10월 결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패턴과 분위기가 11월에 한 방에 바뀌기는 힘들 수가 있으니까 10월 시장도 잘 대응하셔서 안전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